대단원 3단원 사회와 윤리, 소단원 8 국가와 시민의 윤리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 때 홉스로 루소 요 파트를 제가 영상으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홉스 끝내고 로크 끝내고 로스 끝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 상태와 자연인, 그리고 자연법, 자연권, 이렇게 자연이 붙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표현이 다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꼼꼼히 봐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사회계약론 파트에서 생류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홉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자연인은 경쟁, 불신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명예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심은 남을 누르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물론 홉스가 성악설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홉스는 자연인은 경쟁, 불신, 명예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한 거죠. 자, 이런 안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요, 자연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권이에요. 자, 근데 홉스의 자연권은 조금 위험한데, 그게 뭐냐면 무제한적 자유예요. 자, 그런 무제한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무제한적 자유는 정말로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데, 심지어 어디까지도 허용되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홉스의 자연권, 무제한적 자유입니다. 이것을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면 자연 상태는 아마 긍정적인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권이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 상태의 자연인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 상태의 자연인은, 자연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평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는 법이 자연법이에요. 다시 한번,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죠. 이 전쟁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적힌 자연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아퀴나스에서도 했듯이 자연법은 무엇으로 파악합니까? 이성으로 파악하죠. 자연 상태의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자연법을 파악하는 이성과 자연법을 추구하고 싶겠죠. 여러분, 전쟁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자연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또는 정념은 감정이에요. 자,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은 평화 상태를 이행하는 법인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과 자연법을 욕구도 합니다. 자, 이런 힌트를 왜 넣었을까요? 자연 상태는 답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인간은, 이 자연인은 이 자연 상태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연인은 본성이 나쁘고 무제한적 자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홉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거 시그니처인데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만투라고 하는데요, 서로가 싸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긴 하지만 자연법이라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법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이라는 평화 상태로 이행 가는 방법이 적힌 법, 자연법도 존재를 하고 자연인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뭐야? 자연법도 있고 자연법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교정적 정의를 꼼꼼하게 배웠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과연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좀비가 된 세계를 막 영화에서 묘사할 때 보면 전부 다 막 범죄 저지르고 있잖아. 좀비가 되면. 그리고 막 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마트 같은 데 가서 막 마트에 있는 거 도둑질 하잖아요. 왜 도둑질해요? 그 도둑질을 해도 처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 자연법이란 건 존재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법을 강제할 절대 권력. 자, 이게 뭐야? 자연법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권력기관 있죠? 어디에요? 사법부잖아. 사법부에서 법을 어기면 재판에서 처벌하죠.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이런 권한이 없다. 자, 그리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판단을 주관적 감정이나 주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도덕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도덕이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도덕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과 정의가 없는 게 아니고 도덕이 없다. 무슨 도덕이 없다고요?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도덕과 정의가 없어. 왜? 자연 상태에서는 다 자기의 감정이 그냥 도덕이고 선인 거야. 내가 좋으면 선, 내가 기분 나쁘면 악인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감정이라는 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도덕이나 정의는 없다. 여기까지가 자연 상태의 자연인, 자연권,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근데 봅시다. 이런 자연 상태, 홉스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상태로 가려고 하는 사회 계약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자연 상태가 문제인데 이 문제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바로 무제한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자연권인 무제한적 자유를 국가에 양도합니다. 국가에 전부 다 양도한다. 여러분 전면이란 말은 뭐예요? 전부 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자연적인 권리인 무제한적 자유가 이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이 무제한적 자유를 국가에 넘기는 게 맞는 거죠. 국가에 넘긴다는 개념이 뭐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랑 무인도에 갇혀 있으면 전 거기서 아무 데나 해도 되겠지만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왜요? 내가 여러분들 짜증난다고 막 때리고 피해주고 하면 저는 처벌받겠죠.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야.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는 나에게 없고 오로지 국가에게만 있다. 그래서 사회를 계약할 때는 국가에 양도한다. 자, 밑에 볼게요. 국가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서로 신약은 뭐냐면 믿고 하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맺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계약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위해 전쟁을 멈추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 한 개인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합의체에 양도를 해서 생성된 인격체래요. 인격체. 자, 국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권을 양도해서 생겨나는 하나의 인격체래. 자, 그 인격체가 바로 주권자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신민이 된다. 신민은 뭐야? 신하인 백성이란 뜻이죠.
여러분 제가 내신 수업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 기억나십니까? 자, 홉스가 모두의 자연권인 무제한적 자유를 한 개인 또는 하나의 합의체의 양도에서 만들어낸 그 인격체인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리바이어던 국가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막 그려져 있어. 엄청 징그럽지. 자, 이걸 뭘 표현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양도해서 생긴 존재인 거야.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권한을 하나로 몰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거야. 이것보다 더 강한 권력은 없어. 그래서 뒤에서 말하겠지만 절대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처럼 생겼죠. 이 국가는 하나의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격체가 되는 거야. 모든 존재가 하나로 힘을 양도해서 만들었지만 사람처럼 생겼다 해서 인격체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홉스에서 사회계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뭐니뭐니 해도 자기보존일 거예요. 자,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보존이고 자기를 보존하려면 사회 상태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건 사회 계약 이후에 생겨나는 것인데요. 자, 국가는요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사회 계약론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계약론에선 국가는 수단이야. 자, 수단이라면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자, 홉스에게서 뭘 위한 수단일까요? 자기 보존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사회계약 목적이 곧 수단의 이유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자연법을 강제로 이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지만 평화를 위한 법을 알고 있지만 왜 그걸로 평화 상태로 갈 수 없냐면 그 자연법을 어겨도 처벌해 줄 정제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자연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강제로 지키게 하는 기관이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연법 강제 이행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자연법을 강제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 보존 및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성격 우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왜 절대 권력이야?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전면 양도지. 모두의 힘을 다 줬잖아. 그래서 절대 권력이다. 군주, 그 절대 권력으로 만들어진 인격체가 군주다. 국가다. 여러분 있잖아요. 홉스는 왕권 신수설이 난무하던 그 절대 왕정에서 왕에게 충성하기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이후에 민주주의가 열리는 문을 이분이 열었어요. 근데 자기의 목적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절대적인 왕들을 옹호하는 논리들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뭐 태양왕, 태양이 뭐 하늘이 권력을 줬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홉스가 이론을 정리한 거예요. 홉스가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 신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은 인격체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을 하나의 인격체를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왕이 곧 국가였어요. 그래서 군주가 국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주인 왕은, 국가의 왕인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진 리바이어던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그럼 홉스는 만약에 왕이 자기 보존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기 보존을 못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못 시켜주면 왕도 나가야 되죠. 맞죠?
근데 이제 홉스는 절대 왕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서술한 것 같아. 인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 권위가 상실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항권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도는 절대 군주제고요. 자,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군주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주권 하는데 주권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주권은 국가의 주인인 권리가 주권이에요. 주인인 권리.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하지만 홉스는 모든 국민들의 힘을 양도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형광펜 쳐져 있는데 주권이란 개념은 자연 상태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들이 주권을 양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잘못된 거야. 왜? 자연 상태에서는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로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크는요 홉스에 비해서 자연인들은 나쁘지는 않다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무 선악설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성무선악설. 실제로 성무선악설이란 말을 로크가 쓰진 않았고요. 로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지설이라고 했어요. 타블로라사라는 자기 나라 말로 표현하는데 백지설은 뭐냐면 인간 개개인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홉스와 달리 개개인들이 백지 상태에 있으니까 전쟁 상태는 아니겠죠. 그리고 자연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권리인 자연권. 자연권은 생명, 자유, 재산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소유합니다. 자, 보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말로만 설명할 건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요? 생각해봐. 홉스는 자연 상태 완전 깽판 상태야. 그래서 네 거 내 거도 없어. 그래서 홉스의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것이란 건 없다. 너가 잠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홉스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로크는 여러분 로크가 노직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 제가 방과후 수업 때 한번 이야기했었죠. 로크는 재산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자연인도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연권이 생명, 자유, 재산이고 홉스랑 다르죠. 자연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자연권이 있으면 자연법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자, 자연법은 뭐냐면 자연법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호해라 또는 자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생명을 침해하지 마라,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이런 거는 좀 깔끔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 생명을 침해하고 안 하고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재산을 침해한다, 보호한다, 침해하지 마라, 보호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면 봐봐. 여러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내 집을 전세 자금을 주고 샀는데 전세 자금을 줬는데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죠. 내 돈인데 내가 돌려받지 못하잖아. 내 아이의 재산권인데. 봐봐. 재산권은 항상 네 건지 내 건지 하는 분쟁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재산권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내가 A라는 물건을 우리 학교 학생한테 줬어. 근데 내가 그 사실을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A한테 가서 야, 니 내 거 왜 들고 갔어? 이랬어. 그러니까 A가 어제 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언제 줬는데 니 왜 훔쳤는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자연법을 재판하고 집행은 뭐예요? 야, A 사실은 차영민 쌤 거야 라고 재판을 했어. 그럼 A한테 차영민 쌤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자연법을 재판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개개인한테 있어요. 이게 엄청 큰 문제야. 자, 봐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판은 판사가 하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판사가 재판을 해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인데, 과연 개개인들이 재판을 했을 때, 그것을 집행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 없다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전쟁 상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투쟁 상태가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로크는 개인은 백지 같은 상태이다 라고 생각했고,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명자유재산의 권리가 소유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자연법도 있다고 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권과 관련된 분쟁,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까먹고 다음날 그 물건을 B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그 자연법을 판단하는 재판권, 그리고 결과대로 집행하는 권한이 재판관이라는 공정한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개인에게 있어버리는 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재 싸우고 있진 않지만 언제든지 투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교적 평화 상태라 그래요. 누구에 비해서 비교적 평화적일까요? 홉스에 비해서 비교적 평화로울 거다. 그리고 자연법은 존재하고 있죠. 자연법은 자연권을 보호, 침해 금지하는 법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자, 봐봐. 이 로크의 자연 상태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야. 언제든지 전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서 사회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회 계약은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불안한 상태에서 뭐가 제일 불안해요? 나의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이 명확하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 사회 상태로 가서 이것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했죠. 자연법의 집행권과 재판권이 개개인에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걸 어디한테 양도해야겠어요? 국가한테 양도한다.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표현해요. 신탁. 자, 신탁은 무슨 의미냐? 믿고 맡긴다는 거거든. 믿고 맡긴다는 말에 전제가 있어요. 믿고 맡긴다는 건 믿음이 없어지면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전제된 거야. 자, 그리고 옆에 볼게. 자, 일부 양도라고 표현해요. 전면 양도가 아니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로크는 모든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생명자유재산권 같은 자연권은 양도한 적이 없고 자연법의 집행권 및 재판권만 양도한 거야. 그래서 양도했던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개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한다면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자연법의 집행권 및 재판권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게 로크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크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자연권, 여기서 자연권은 생명, 자유, 재산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게 사회계약의 목적이다. 자, 여기서 재산권은 사적 소유권이라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당연히 국가 역할도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자연법의 집행권과 재판권을 양도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입법부와 집행부예요. 자, 근데 로크는 영국 사람이고요. 로크는 이런 권력들을 양도해서 생기는 최고의 권력을 뭐라고 하냐면 입법부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권력을 사실 뭐 지금은 최고의 권력은 국회인 것 같은데 여튼 영국은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또 깊게 설명하면 제가 정치와 법까지 넘어가면서 끝도 없거든요. 여튼 로크는 자연법의 재판권과 집행권을 양도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를 만들게 되는데 특히 로크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여기서 말한 내각은 입법부를 말하거든요. 입법부가 가장 최고의 권력이 됩니다. 왜 최고의 권력이 되겠어요? 자연인들의 권한을 양도해서 모든 자연인들의 권한을 양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이고요. 자, 신탁한 거라 그랬어. 믿고 맡긴 거고요. 신탁을 위반한다는 게 뭐야? 자연권을 보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권을 침해했을 때는 입법부를 폐지하고 인민 저항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정치화법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의원 총사퇴와 내각 불신임이란 걸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이걸 아직도 실현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입법부가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언제든지 폐지한다. 이걸 인민저항권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때는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은데 입법부가 바뀌는 거지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법부를 바꾸는 거야. 다른 입법부로. 계속 사회 상태는 유지하는 거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로크는요. 권력 분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력 분립은 삼권 분립이 아니고 이권 분립이에요. 이권 분립.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부 같은 개념이거든요. 요 두 개의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 분리할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자연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만약에 서로 견제를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자연권을 보호하자는 사회계약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뭐야? 권력 남용 방지 사회계약 목적 실현. 사회계약 목적은 자연권 보호다. 근데요, 등호 표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 영국에서는 입법권이 최고예요. 그래서 입법권이 집행권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봐봐,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동등하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영국은 그렇잖아요. 영국은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더 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영국은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뽑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이 행정권보다 더 셉니다. 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크는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자, 민주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제도인데, 자, 근데 국민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신 뽑힌 의원들이 결정을 해주는 제도가 대의민주주의다.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 왕이 있긴 하지만 힘은 없어요. 옆에 왼쪽에 홉스처럼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왕이 있지만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입헌군주제다. 자, 그래서 주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인민이라는 국민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홉스, 로크 강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루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